김영범 후보님께 기조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1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영범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30일입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2024년이 이제 달력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올 한해 11개월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하여튼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11월 유종짐이 거두시고 다가오는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전 1번만 뽑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일에 무슨 뭐가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도 잘하고 1등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두려워하면 실패하고 설레이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협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새로이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 회직자님들을 만나면서 두렵기보다는 설레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 우리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출마했냐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제가 출마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정말 갈수록 중개업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현장에서 과연 우리 협회 집행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례로 우리의 전유물이었던 권리금 계약서 작성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지난 4월 달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13대 집행부는 과연 회원을 위한 집행부 맞는지 의심이 컸습니다. 특히 몇 개월 전 천안의 모처에서 있었던 전국 시도의장 회의에서 권리금 계약에 대한 협회의 지침을 요구하자 협회가 나서서 지침을 주면 행정사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도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듣고서 과연 이들이 집행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법정단체 비용으로 20억 플러스 알파를 드리고도 결과물도 없이 회원들에게 희망 고문만 해온 집행부를 보면서 많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까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행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전혀 못하는 무능함을 보면서 용서나 사과보다는 핑계를 대는 이종우 후보를 보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김영범 후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35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무려 15,000명가량이 또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35회까지 합격자 수가 5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100만으로 기준했을 때 92명당 1명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55만 중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약 11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 정도밖에 개업을 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사실 없었고 우리 협회에도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개사를 위한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등등에서 벌어진 일부 일탈된 중개사님들의 전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중개사들에 대한 개업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볼 때 우리는 협회에서 차원의 강한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 협회 같은 경우에도 법무사 표시광고 규칙에 의거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권 보호와 관련해서 저희 해모와 밀접한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동구 지회장 시절에 반값을 주장하는 우대빵과 맞서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다. 21년 9월 4일 남동구지회 일부 회원님들과 우대빵이 입점한 구월동 소재 우대빵점을 직접 방문해서 50% 반값 수수료에 대한 썬팅 문구를 떼어달라고 가서 항의했다가 SBS 9시 뉴스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대빵 측에서 저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강요, 특수 및 특수 건전물 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6개월의 검찰, 경찰 조사 끝에 22년 3월 17일 날 증거 불출문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최종 처분 완료를 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저희 결실인 24년 1월 3일, 올해죠. 올해 1월 3일 날 우대빵 9월점에 반값 썬팅 부착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회장 재임 시절 인천 남동구 9월 2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는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있어서 60제곱미터 약 18평 정도 됩니다. 18평 정도 되는 주택이나 상가나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토지거래를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거래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민원을 듣고 저는 9월 2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인근 광범위에게 6배 정도 되는 광범위한 토지 거래를 묶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 초에 넣습니다. 올 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 시작해서 지속적인 정관계 인사 접촉, 그리고 시장, 인천시장이 다행스럽게도 인천시장께서 토지거래 허가권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인천시 국토부 관련 국장들과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 특히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회원님들이 함께 토지거래 허가 해제에 대한 서명까지 5,000명 이상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천시청과 끈질기게 투쟁에 싸운 결과 올 7월 26일 기존 9월 2지구내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해직자였으며 회원님들이 필요한 곳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취한 위치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중앙회장이 된다면 회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업권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영보입니다. 기호 3번 이정욱 후보님의 비주구형 2에서 7% 중개보수 파격적입니다.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님의 고정률과 협의문구 삭제 또한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런 문제 가지고 접근해 왔습니다. 사실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협의문구를 없애겠다고 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못 바꾸고 있습니다. 왜 못 바꿀까요? 협회장 한 명 바꾸면 금방 바꿔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중개 실무에서 현장에서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중개보수 받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정말로 애초에 만들어지기 전에 문구 자체를 없앴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 협회장 임기 내 3년, 1년, 2년 안에 하겠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보수 문제는 이게 우리 중개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중개보수는 2차례 인하가 됐습니다.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실상 반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중개보수가 인하될 때는 그나마 정부가 우리의 염원이던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찬성을 했고 협조했지만
지난 21년도 중개보수 인하 때는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상대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3대 집행부도 중간에 상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다가 스리슬쩍 없어졌습니다.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런 사항들은 정부와 부동산 산업 진흥 계획 속에서 중개업 육성 발전의 방안의 일환으로 중개보수 전면 개판 방안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월세 배율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행하해진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200이 아닌 250%로 되어 있습니다. 250%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안을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정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협의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률제로 협의 문구를 협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권리금, 대리 업무 등 업무 영역을 좀 확장하여 확장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 마련함에 있어서 실비가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한 별도의 보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젊은 층의 임장활동 등으로 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누가 진성 손님인지 가성 손님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회원을 우롱하고 오는지 아니면 임장활동을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회 차원에서 실비와 임장활동비를 정형화해서 회원님들께서 헛발품을 팔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컨설팅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회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면 인정해 주겠느냐, 그 역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토대로 표준부동산 컨설팅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AI를 적용하여 컨설팅 보고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권 중개 보수에 대해서도 기존에 기납입된 금액만 인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